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생 여러분. 이번 현장 실습에 참가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비즈니스 매너와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비즈니스 매너, 두 번째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유나 강사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경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꿈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현재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생활 중 화병을 알아본 일이 있는가라고 취업포털 커리어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직장 생활 중 화병을 알아본 일이 있는가? 대답은 예스가 바로 83%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1위는 51.9%로 사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보다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 갈등을 1위로 뽑았는데요. 저희는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바로 10시간 이상이 됩니다. 사실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사이들이죠. 그리고 상사, 동료, 선후배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직장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실천해야 합니다. 직원들 간의 예의 있는 행동, 즉 에티켓이 잘 지켜지는 회사일수록 자기 관리나 대인 관계가 좋고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즐거운 직장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이다. 이 회사에 내 모든 열정을 바치겠어. 응? 저분은 내 사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아주 굿이에요, 굿. 신입사원한테 부끄럽지 않나? 역시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사야. 기용 씨, 나 커피 한 잔만. 달달하게. 네, 알겠습니다. 통자바칩과 휘핑을 듬뿍 곁들인 초코 자바칩 프라푸치노 나왔습니다. 차물로 탔었네. 난 빠릿빠릿한 게 좋아. 앞으로 잘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오, 안 돼! 부장님, 제가 잡았습니다. 보니까 아주 빠르던데? 신입인가? 네, 그렇습니다, 부장님. 아싸, 지각 안 했다. 민지 씨, 이거 CC 좀 걸어줘. 포워딩 드렸어요. 아, 기용 씨, 이거 아삽으로 팔로우업 좀 해줘. 인스타빌리티하게. 네, 알겠습니다. 뭘 이런 걸 아삽으로? 근데 왜 선배는 마파를 안 해주지? 상무님한테 보내는 첫 메일이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예직해서 보내. 네, 알겠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회식 부탁드린다길래 평소 회식을 여러 번. 불금에 아주 고맙다. 내 인생처럼 쫙 펴졌네. 척하면 착. 지크 파레나이트. 네, 남성복 광고인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에서 겪을 법한 공감 상황을 유쾌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고 있는 직장인 매너. 좋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 표정? 네, 표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것입니다. 표정은 내면의 어떠한 의미가 얼굴로 표출되는 것인데요. 나의 표정에 책임을 지고 좋은 표정과 밝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이거를 상대방에게도 좋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책임감 있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제일 첫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할까 말까 하다가 인사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관계의 첫 걸음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인사는 자신의 교양과 인격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존경, 우애, 감사 등의 뜻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사. 그렇다면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사의 5대 포인트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인사는 내가 먼저. 그리고 눈 맞춤, 아이 컨택을 꼭 하고요. 밝은 표정과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의 말을 곁들이면 너무 더 좋겠죠. 가벼운 소재를 덧붙이면 더욱 센스 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TPO에 맞는 인사말을 한다. 시간, 장소, 상황에 맞도록 인사의 형태나 방법을 연구해서 인사를 하게 된다면 더욱 알맞게 보일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이런 인사는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보지 않고 하는 인사, 혹은 생략하거나 흐트러진 인사, 또는 윗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 그리고 손윗사람에게 계단 위쪽에서 하는 인사.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멘트인데요. 수고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부장님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퇴근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바꿔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윗분보다 내가 더 위쪽에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의 씨앗이자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신뢰는 인간관계를 위한 출발점이자 도착점이고요. 신뢰는 약속의 조각들로 만들어집니다. 네, 신뢰. 바로 시간이 바로 그것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매번 늦게 오는 사람, 아무리 인상이 좋고 멋지고 예쁘더라도 이렇게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함께할 신뢰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근태는요, 출근은 여유있게 15분에서 30분 일찍 하도록 하고요. 근무 중에는 개인적인 업무나 잡담은 삼가하고, 혹여라도 외출 조퇴할 때는 보고 허가에 따라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종료 5분 전 미리 짐을 챙기고 6시 땡 하고 퇴근하기보다는 주변에 동료분들이 남은 일들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준비를 해서 퇴근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수를 인정하라.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대신에 나의 틀림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시인하면 서로 양보가 시작되고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무사히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변명보다는 자기 비판을 하며 솔직히 인정하는 행동들, 결국엔 내 가치를 끌어올리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여 저는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아니면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제가 이렇게 혼나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들은 자기 사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행동이죠. 굉장히 지양해야 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네, 교육 목적보다는 회사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배워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험담은 금물. 뒷담화 대상의 귀에 안 들어가리라는 보장이 없죠. 말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 내 험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당사자와 가까운 사람이 듣게 될 경우 혹은 말이라는 것은 꼭 와전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은 되게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은 나의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스톱이다.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 이것은 임산부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것은 꽃 피우는 마술사이다. 굳어있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한다. 노래방 기계이다. 콧노래가 절로 난다. 고장난 지퍼다. 마음의 문이 절로 열린다. 네, 맞습니다. 칭찬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험담 대신에 칭찬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이 많은 사람. 이것은 네, 넌 참 사교성이 좋구나 라고 바꿔볼 수 있고요. 고집이 센 사람. 네, 너의 주관과 소신 있는 모습이 부러워 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부하는 사람. 네, 너는 애교가 굉장히 많구나. 나서서 설치는 사람. 너의 적극적인 모습 정말 보기 좋구나. 신경질적인 사람. 너의 샤프함 굉장히 매력적이야. 무식한 사람. 누구씨는 터프해 보여요. 네, 우리 험담 대신엔 칭찬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평소 나의 습관은 네, 깨끗한 책상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책상은 나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나의 책상을 지나가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 첫째, 물품은 정해진 위치에 두고요. 둘째, 책상 위는 현재 착수하고 있는 업무 자료만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전화번호나 팩스, 주소 등은 일람표를 만들어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지시의 상황입니다. 상사가 업무를 지시할 때 우리 듣자마자 못하겠다, 무리다 라고 말하지 말고요. 혹은 듣고서 너무 쉬워 보인다고 해서 자신만만한 태도도 옳지 않겠습니다. 네, 상사가 지시하실 때는 예와 함께 일어서서 듣고요. 그리고 내용의 확인과 질문은 이야기를 다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WEH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에 맞추어서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의 기본은 바로 보고, 연락, 그리고 상담인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피드백을 통한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네. 바로 팀워크를 위해서 이런 보고는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고, 첫 번째. 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보고를 하고요. 보고를 드릴 때는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 그리고 경과의 순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도록 문장이나 도표, 숫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과 자신의 의견 혹은 감상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또 중요한 거는 중간 보고를 자주 행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과업을 수행을 할 때는요, 7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 자신의 업무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한은 약속이자 신뢰죠. 일정을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셋째, 업무 범위. 이제부터는 내 업무가 메인이 되고 뭐 조직이나 아니면 팀의 업무는 이제 서브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시야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요. 넷째, 피드백. 피드백은 빠르고 확실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감정상의 이유로 주저하게 되면 일은 적절하게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 뒤로 제쳐두고 빠르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중간 공유. 방향을 잃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중간 점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록과 정리. 특히 메일이나 메신저를 적극 활용을 해서 히스토리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데이터를 보고 나의 자료로 데이터화도 시키고 결국에는 이것이 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지향. 네, 회사는 결국에는 가치를 창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결과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사람은 들은 내용을 하루 안에는 70%, 그리고 일주일 안에는 9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네, 적어둔 걸 다시 보고 기억하면서 차이를 만들게 될 수 있는 바로 메모. 메모는요, 장소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관찰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떠올릴 수 있다면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고요. 중요 사항은 꼭 체크하고 한눈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색깔 볼펜 혹은 중요 메모는 별도 기록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또 사항에는 밑줄이나 동그라미들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고 기억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잡무를 소홀히 행하지 마라. 내가 이걸 하려고 이 직장에 들어갔나?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지? 라고 불만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회사 일에서,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절대로 필요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흔쾌히 받아들이고 완벽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고 신뢰와 기대가 쌓이면서 결국엔 차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상상 이상의 힘. 말에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생각과 감정을 말로 전달하는 거고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목소리, 볼륨, 속도, 억양, 발음, 표정, 시선, 제스처, 자세, 복장, 그리고 신체적 거리 등 실제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뜻합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가장 간편한 의사소통 방법이긴 하나 바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강력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은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 느낌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일, 말이나 글, 그 밖의 소리, 표정, 몸짓 따위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의사소통이나 의사전달로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대화 매너 체크리스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1번.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갖추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2번. 상대방의 가슴과 평행으로 서서 허리를 펴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나요? 3번. 말을 할 때 발성과 발음에 자신이 있습니까? 4번. 대화가 길어져도 상대 이야기에 계속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5번. 상대의 말에 머리를 끄덕인다든지 적당히 대답하며 들으시나요? 6번. 말하는 방법을 정리해 쉬운 표현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까? 7번. 표정은 부드럽게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제스처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능숙합니까? 8번. 대화 중에 상대의 타이밍에 맞춰 칭찬하려고 배려하고 있습니까? 9번. 경어를 바르게 사용하시나요? 10번. 거절할 경우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돌려서 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듣는 것이란, 네, 들을 청자라는 한자입니다. 네,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귀, 이, 임금왕, 열십, 눈목, 한일, 마음, 심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청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와 소통하고 싶다면 잘 듣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왕과 같은 귀, 남의 말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10개의 눈, 마음의 눈으로 상대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요약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한 마음, 들을 때는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번 듣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호칭 예절인데요. 일단은 학교 안 울타리를 넘어서 회사 내로 가시기 때문에 호칭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사분들께는요, 성, 직위, 님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성을 모르시다면 직위 그리고 님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사보다 더 윗사람 앞에서 나의 상사를 칭할 때는요, 님자를 빼고 직책이나 직위만 사용하겠습니다. 예와 같이 상무님, 김 부장이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우리 동료 직원끼리는요, 혹은 하급자 혹은 동료에게는 성과 직위 또는 직함으로 칭하고요. 혹시라도 나의 부하가 있을 때 연장자이실 때는 적절한 이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직위가 있다면 직위로 부르고 혹여나 직위가 없는 선임자에게는 선배님이라고 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회사 내 사람 이름 그리고 거래처와 담당자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 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예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전화이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는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해서 전화 응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333 법칙입니다. 3초 이내에 3분 이내로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3초 이후에 끊는다. 네, 이 법칙을 기억하시고 전화응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기업의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사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 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 부서 신입사원 땡땡입니다. 명확하게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에는 미소를 띄우며 소속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화가 울릴 때는 오른손은 꼭 메모를 할 준비를 하고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인사 후 먼저 끊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1초 후 늦게 끊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참여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도 많이 떨리죠. 발표 울렁증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 내가 발표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았을 때, 전달 방법을 모를 때, 청중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 발표 장소가 처음일 때, 그리고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을 때 우리는 발표 울렁증이 생길 수 있고요. 혹은 발표 실패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을 때 발표 울렁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극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호흡의 안정화. 네, 복식호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식호흡의 중요성,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연습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데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음 연습. 발음이 명확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음, 자음 연습을 열심히 하고요. 네 번째, 청중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상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핵심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시선의 방향을 계속해서 바꿔보는 연습.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진심과 진정성을 담는 발표라면 발표에 대해서 울렁증이 생길 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번 보이스 트레이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모든 것에서 기본은 바로 호흡입니다. 보통 호흡은 어디로 하고 계시나요? 네, 다들 입으로 숨을 쉬거나 가슴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호흡이 그리고 충분한 양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떨리는 목소리, 염소 목소리, 작은 목소리 등등등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숨은요, 코로 들이쉬고요. 그리고 내뱉는 건 입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할게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슴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코로 숨을 배에다가 채워주시고 그리고 배에 그 숨을 풍선바람 빼듯이 넣어주시면서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네, 이 호흡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3초, 6초, 9초 점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호흡을 연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은 누워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집에서 침대에 많이들 누워 계시죠. 그때 호흡을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는 연습. 그렇게 되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호흡이 안정화가 되면요, 우리는 이제 발성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혹은 목이 많이 아프거나 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나의 목소리, 키톤이라고 하는데 나의 정확한 목의 소리로 내지 못해서 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그 음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발성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네, 호흡은 호흡대로 연습을 하시고 이거를 발성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쉽게 무지개 발성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나의 말을 앞에서 딱 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처럼 여기에서 저기까지 동그랗게 보내볼래 라고 생각하면서 발성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손 동작을 하면서 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면서 정확한 발성이 가능합니다. 혹은 스타카토 발성이 가능합니다. 네, 스타카토는 피아노에서 띵띵띵띵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발성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탄탄한 나의 목소리와 호흡을 통한 발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네, 호흡과 발성이 우리가 완벽하게 숙지가 되었다면 이제는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나라의 그 발음은 모음으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발음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내가 모음을 발음을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 에, 이, 오, 우 입을 확실하게 벌려주고 앞으로 내밀어주고 옆으로 찢어주고 네, 정확하게 이 모음 발음을 연습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술 근육, 혀 근육 이렇게도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얼굴에서 쓰지 않는 근육들을 자주자주 풀어줌으로써 편안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 연습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 자음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가부터 하까지, 그리고 아부터 이까지, 그리고 플러스 이중모음까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사전에 모음 운동까지 끝났다면 우리 자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시옷 발음, 잘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이건 역시 모음이 잘 발음이 되지 않아서이거든요. 그래서 모음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발음을 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히읗. 우리나라 사람들 히읗 발음은 되게 편안하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히읗은 뭐뭐 합니다처럼 어미를 종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도 힘을 주시고 배에도 힘을 주시고 정확하게 하, 야, 허, 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리을 발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혀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리을은 우리 입술, 혀천장이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 네, 느껴지시죠? 그 부분 뒤로 리을 발음이 와야 합니다. 그런 걸 기억하면서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발음 연습은 발음 연습대로 하지만 우리 지금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복식호흡과 발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발음 연습까지 한다면 좀 더 탄탄하고 안정감 있는 호흡,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 중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리지 않은 셔츠, 혹은 물어뜯은 손톱, 혹은 여자들의 노 메이크업. 근무 환경이 요즘 너무 많이 자유로워졌고 자율복장인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옷차림은 전략입니다. 먼저 단정하고 청결, 그리고 조화로운 옷차림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의 이미지는 바로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직장인의 성과는 일에 대한 성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옷차림도 전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적절한 옷차림을 연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야겠습니다. 네, 퍼스널 컬러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피부색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해주는 컬러라고 합니다. 네, 쿨톤, 웜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각자만의 고유한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연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울리는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을 선택했을 때 이런 차이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색을 선택했을 때 밝고 피부가 발랄해 보입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하게 보이고요. 내가 신경 쓰이는 부분, 주근깨나 혹은 주름살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해줍니다. 혹은 본인의 좋은 부분을 강조하여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멋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 색을 선택했을 땐 피부가 검고 지쳐 보입니다. 건강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주근깨나 주름살,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보다 늙고 활력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자신감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죠. 그만큼 퍼스널 컬러는 중요하니 나에게 어울리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계속해서 연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옷차림은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옷차림은 전략이죠. 근데 직장 내에서 복장이 자율화가 됐다고 해서 여성들은 레깅스를 입고 출근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혹은 남자의 경우에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정하고 조금 더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외모는 늘 평가를 받습니다. 당신이 보여주길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차려입는 데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분명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옷차림을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네, 멋있는 직장인이 되는 10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헌신적인 사람. 잘못된 점은 즉시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허한 사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협조적인 사람.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도울 일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 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진정한 내공은 끝없는 업그레이드이며 영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의 진짜 비밀은 연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3군데군데의 쉼표를 꼭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수업 내용처럼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비즈니스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던 최유나 강사였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